자, 여러분 하천한비 영단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11강을 이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꿈이 영어를 잘해서 또 좋은 직장에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꿈과 목표라면 그 초석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영어고, 영어 학습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영어 단어 학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가장 빠르게 정복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 꿈과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자면, 저는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과연 영어 강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해피하게 생활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생각과 또 좋은 행동, 또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서로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생각을 품고 또 좋은 행동을 실제로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들이 대한민국에 널리 퍼지게 되고 온 지구상에 널리 퍼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 내 가족만 챙기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이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목표로 한 곳에 들어가서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또 일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해피하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11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강의 첫 번째 단어를 보시죠. 11강의 이제 첫 번째 단어는 바로 bad입니다. bad. 형용사로서 나쁜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단어가 bad, bad, 나쁜, bad, bad, 나쁜, 그냥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이 철자의 이 뜻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각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깊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bad가 왜 나쁜인가? 죄송합니다. 자, 양이 몸 상태가 나빠서, 나쁜이라는 게 bad죠. 여러분, 양이 몸 상태가 나빠서 울 때 어떻게 운다? 빼. 그래서 이게요, BA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에 속하죠. 여러분, BAD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인데, 빼라고 하는 이 뜻을 아는 분들은요, 선생님처럼 생각의 깊이를 훈련한 분이 아니고서는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 언젠가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듯이 양이 매하고 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었다 손 치더라도 절대로 쉽게 여러분의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의 깊이를 강조하면서, 자, 왜 나쁜? 양의 몸 상태가 나쁜 상태. 이해되시죠? 사람도 몸 상태가 나쁘면 어린 아기도 울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확인하셨고요. 자, 저에게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슬픈 소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SAD.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슬픈인데 잘 보십시오. 자, 영어 알파벳 S는 우리 한글 자음으로 바꾸면 여러분 시옷이죠? 그래서 슬픈의 시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AD, sad, 슬픈 되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3개월 시한부, 그 암 환자로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친구가 정말 암과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강의해서 정말 희망이 되는, 또 그 친구에게도 희망을 주고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라, 잃지 마라는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만, 어제도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와이프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이제 그 통화를 해 주는 가운데 그 아파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도 생기고 또 이렇게 치료의 단계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물이나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먹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도밖에 정말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지금부터라도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ad, 슬픈 소식이 사실은 나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ad, 나쁜, 여러분 B를 S로 바꿔가지고 sad, 슬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단어를 보시면, 자, 요번에는 이제 GAD죠. get. 이거는 여러분 가다, 여러분 GA를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면 가, 그 다음에 D는 디귿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모음 R을 붙이면은 가다가 되죠. 가다. 그래서 이 get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돌아다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다, 나다니다, 가다가 되는 거죠. 가다, 걷다. 오케이. 금방 외울 수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 보통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 이 단어는 get. 실제로 여러분이 이 단어의 뜻을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GA가 가, D는 디귿, 그래서 가다. 가다는 말은 여러분 나다니다, 돌아다니다, 걷다, 전부 다 가다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get이었습니다. get. 여러분 나갔다가 여러분 get about 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있죠. get about은 무엇입니까? get about. 잘 보십시오. 나다니고 돌아다니는 게 get abou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여기저기 말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만났습니다. get about.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이 말입니다. get about. 발음 한번 해보세요. get about.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단어 속에 존재하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get about 속에 여러분 about는 뭐뭇에 대하여, 뭐뭇에 관하여, 여기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about죠. 그죠? 분명히 이 about는 중학교 기초 단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존재하는 이 boa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oat. 그죠? boat. 뭡니까?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기하는 거 있죠. 내기.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 바로 그 단어가 바로 boat. 오른쪽 페이지에 bout. 그죠? bout. 한판 승부. 내기. 일시적인 기간. 그런데 여러분 내기에서 한판 승부에서 여러분 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미쳐버리죠? 여러분 미칠 듯이 팔짝 뛰는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병의 발작이다 부릅니다. 여러분 병의 발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발작, 그래서 발작.
내기나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승부차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승부를 그저 내는 게임에서 졌어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팔짝팔짝 뛴다는 말 있잖아요. 그 팔짝팔짝 뛸 때 병의 발작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또 여러분 그 불치병에 앓고 있는 분들 또 암 환자들 정말 그 병이 발작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사실은 발작이 되는 순간에 사실은 그 가족들도 사실은 암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사실 팔짝팔짝 뛰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발작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 여기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about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오빠, 저기도 오빠 할 때 about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저기 오빠가 반친다. 그런데 그 오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성분, 여학생이라면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물론 남자도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 이제 행복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다가 get 얻어오는 게 getit라고 하는 간단한 기계장치죠. 그죠? 가다가 자 get가 가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get이죠. get 얻다라는 뜻입니다. 돌아다니다 또 가다가 얻어오는 게 뭐냐면 간단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함께 발음하게 되면 get it 그런 거죠. get it. 네. 그 밑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이제 자 슬픈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죠? 누군가가 아주 심성이 여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충격을 받을 때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mad가 미친입니다. 미친. 금방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영어 알파벳 M은 우리 한글 자음의 미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미친의 미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자 하나 살짝 바꿨는데 mad 미친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lad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dy, lad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소년 되었어요. 소년, 사내 아이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소년이나 사내 아이를 이야기하는데 잘 보시면 자 lady 할 때 요 L이죠. L. 이 L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젊은이 그죠? 사실 여러분 소년이나 젊은이는 어때요? 키가 쑥쑥 1년에 뭐 5cm, 뭐 10cm 이렇게 크는 소년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L자가 영어 알파벳 가운데 가장 키가 큰 그죠? 알파벳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년이나 젊은이 또 뭐 여석이나 친구 뭐 이렇게 그죠? 어찌됐건 젊은 남자의 뉘앙스가 다 들어있는데 이 소년이나 젊은이가 레이드 하는 거죠. 레이드. 이렇게 짐을 실는 거죠. 그죠? 짐을 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자를 붙여가지고 레이드라고 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게 되냐면 레이드는 있죠. 다시 한번 뭘 붙입니까? LADEN 요 N자 하나 딱 붙이면 자 지금 여러분 파생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동사에다가 이 N자 하나 붙였더니 짐을 뭐라고요? 실은 그죠? 짐을 실은 이라는 의미가 됐다. 그게 바로 뭐냐면 레이든이라는 단어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년들이 어때요? 소녀들이 사실은 밖에 나가 놀고 있을 때 소년들은 여러분 사다리 타고 놀고 있죠. 사다리. 그래 여러분 자 레드라는 단어가 사다리다. 사다리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더가 붙었죠. 소년들이 더 높은 소년들이 더 높은 곳에 어때요? 더 먼 곳에 건너가려고 할 때 사다리를 사용한다. 더 높은 곳에 사다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레더가 바로 사다리를 말한다. 그런데
자, 여러분, 소년들이 레드였고요. 젊은 남자. 자, 레이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년들, 젊은 남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는 왜? 숙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 여러분, 숙녀나 아가씨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레이디라는 단어였습니다. 혹여 여러분은 아직 청소년 시기지만 여러분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상대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이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이 가수 중에 하하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친구 노래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너는 내 운명이라는 곡이 있어요. 너는 내 운명. 또 너는 뭐 그죠? 내 운명이라는 뭐 영화도 있었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만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이디라고 하는 그죠? You are my lady, 그죠? You are so pretty.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그런 사실은 이 문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이디라고 하는 단어는 숙녀나 아가씨. 여러분 또 숙녀도 숙녀 나름이죠. 오히려 이 젊은 남자들이 전혀 많이 따르지 않는 평생을 따르지 않는 그런 숙녀 아가씨 혹시 알고 계시면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레이디에다가요 이제 dad이라는 단어 있죠. dad. 이거는 뭡니까? 다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아빠, 아버지, 이 father, 그죠? father의 그죠? 이 구어체 형태로 dad, daddy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보셨습니다. 하루에 1000단어가 자, 암기되는 비법을 소개하는 하찮은비 영단어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 중에 들어있는 이 fat라는 단어 있죠. fat. 이건 여러분 뚱뚱한이죠. 뚱뚱한. 18. 그죠? 18. her 있죠. her. her는 뭐냐면 그녀라고 하는 어때요? 단어죠. 그래서 이게 19. 이 안에 들어있는 he라고 하는 단어 있죠. he라고 하는 단어는 그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20 이렇게 된 거죠. 20. 자, 여러분 칠판 한 번을 지금 통해서 우리가 몇 개의 단어를 동시에 외웠냐면 20개의 단어를 동시에 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개의 단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10개의 단어를 칠판 한 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외우신다면 칠판을 100번 써버리면 곱하기 10개니까 1000단어를 여러분이 암기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우리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루에 1000단어가 가능하기나 하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1000단어 암기에 도전하는 사람들만이 영어를 최단 기간에 정복할 수 있고 영어를 단기간에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분만이 영어 말고 중국어나 일본어나 기타 다른 외국어에도 투자하셔서 보다 더 여러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것들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러한 훈련은 여러분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강의 Bad weather has upset the train timetable. 여러분 bad weather라는 말은 나쁜 날씨, 그래서 날씨가 나빠서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면 나쁜 날씨보다는 나쁜 날씨 때문에 그죠? 날씨가 나빠서 the train timetable 열차의 시간표를 has upset
뒤집어 놓았다. 엉망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sad, 예문을 보시죠. A sad story that touched us all deeply. 우리 모두를 깊이 감동시켰던 sad story, 슬픈 이야기. 자, 이 예문에서는요, deeply라고 하는 단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deep이 깊은이고, deeply가 뭐냐면 깊인데, 똑같은 깊인데, 추상적인 의미의 깊이는 deeply 할 때 ly를 붙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 get라는 단어의 예문을 보시면 while they get about the world 그들이 세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동안 their children are neglected at home 그들의 자녀들은 집에 내버려져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get about라는 단어의 예문을 보시죠. I'm not the sort of get about 나는 the sort of라는 말은 일종의 OVI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케이, about의 예문을 보십니다. Suffering from a bout of homesickness. Suffering from이라는 말이 이제 고통, 고생 이런 말인데요. A bout of라는 말은 한 차례의 발작이죠. 향수병의 발작으로 인한 고통, 고생 그랬습니다. 여러분 gadget 간단한 기계장치라는 뜻이었고요. This little gadget's great for opening jars. 이 작은 기구는 is great for 줄여가지고 지금 apostrophe s로 축약됐는데요. opening jars 항아리를 여는데 great 대단히 좋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mad, 미친이라는 단어의 예문이죠. The crowd went mad with excitement. The crowd, 군중이 went mad,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칠 정도로 열광했습니다. 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자, 여러분, 군중이 열광한다는 것은 화가 나서 아니면 흥분해서, 좋아서 화가 나서 둘 다 흥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with excitement, 그래서 흥분해서 열광을 했다. 그 다음에 the lad helped me. 그 젊은이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the lad, 젊은이 녀석이었습니다. laid라는 단어는 짐을 싣다. 여러분, 누가 배에다가 짐을 실어? 젊은이, 힘센 젊은 남자가 짐을 여러분 싣고 운반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the ship is laden with goods for export. 그 배는요, 수출을 위한 물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 페이지에 laden이라는 단어는 laden vesse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선박이나 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짐 실은 배. 사다리 is that ladder safe? Is that ladder safe? 저 사다리는 safe한가요? safe 안전한가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lady. No lady can compare with her. 여러분 부정어 주어 no lady 나왔죠? 동사를 부정합니다. 어떤 숙녀분도 그녀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녀에게 비교될 만한 그런 숙녀분은 없습니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dad, 아빠 이런 말인데요. I love my dad.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dad이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12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찮은비 영단어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 빨리 끝내고 영어라고 하는 이 외국어를 빨리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중국어나 일본어까지도 우리가 동시에 구사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학교를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 중학교로 이제 탈바꿈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선생님 목표로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영어 마스터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중국어 마스터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일본어나 또 러시아어나 기타 등등의 본인들이 원하는 외국어를 마스터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식까지 필요한 외국어를 갖춘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많은 외국어에 투자할 그 시간과 노력과 돈과 비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다른 본인들의 그 전공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사실을 쏟아붓는다면 대한민국의 엄청난 인재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천한 명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인연이 되었는데요. 제12강의 호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 중에서도요, 그 여관의 주인, 호텔의 주인, 집 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주인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오시면은요, 여러분 손님을 이 게스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게스트? 손님을 왜 게스트라고 하냐면 주인은 자기 집이니까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잖아. 그런데 손님은 어때요? 잠시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세자로 한번 줄여봐요. 계셨다가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셨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손님들이 와서요, 여관이나 호텔의 주인들이 돈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쁘죠? 기쁘잖아. 기쁠 때 여러분 우리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이 단어가 말이죠. 이 좋아할 호라고 생각 좀 해봐요. 허허허허. 그래서 호스트가 되었다 하면 왜요? 손님 오셨다 하면 손님 오셨다. 여러분 오셨다. 그래서 허허허허 하시는 분이 누구다? 호스트라고 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면 여기다가 뭘 붙입니까? 호스트에다가 ESS를 딱 붙이면 이거는 여러분 여주인, 안주인인 여자 주인을 말하는 거죠. 여자 주인이에요. 그 남자분에게 그 남자 주인에게 누가 있었냐면요. 여자 주인이 있었어. 그 말이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맨 끝에 보십시오. 있었어 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면 여성 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관에 들어왔는데 하루 이틀 숙박하고 일주일 숙박? 한 달을 숙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내지 않아? 여러분 방값을 치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에이지, 나이 많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인질이나 볼모나 저당으로 딱 그죠? 담보를 잡게 되는 거죠. 바람 한번 해보세요. 하스티지. 네, 하스티지는 주인장이 인질을 붙잡거나 또는 저당 어떤 아주 고가의 물품을 저당 잡거나 담보로 또 확보하거나 이런 거를 말한다 말입니다. 왜요? 방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스티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은 어때요? 주인은 손님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주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살죠. 자기 집을 팔고 이사 가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 집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편말이죠. 편말 표대할 때 편말 그죠? 기둥
기둥. 여러분, 어떤 한 자리에 기둥 딱 이렇게 잡고 앉아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위 우편 이런 말이죠. 우편. 그죠? 기둥에다가 여러분, 우편물 딱 들어오고 나가는 그 박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편 배달부가 배달하고 그 기둥에 가서 열어보고 하는 것이 곧 우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걸 의미한다. 여러분, 편말도 딱 박아놓으면 어때요? 박아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호스트 주인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P라고 하는 것은 이 편말이나 표대의 피읍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포스트에다가 뭘 붙이냐면 포스트 폰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우편이나 전화 있죠. 전화, 폰이 전화니까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정을 미루고 연기하죠. 어떤 일정을 미루고 연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H가 빠져도 여러분 postpone 할 때 postpone 할 때 그죠? 발음에 H가 있으나 없으나 H 사운드 발음 안 돼요. 그래 여러분 H 없애버리는 겁니다. H 없어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postpone. 네, 좋습니다.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defer나 delay의 친구예요. 자, 미루다, 연기하다, postpone까지 보셨어요. 자, 여기에 이 포스트에다가 뭘 붙이기도 합니까? 포스트에다가 age를 딱 붙이면 일종의 추상명사인데요. 포스티지도 뭐냐면 우편 요금이나 우송료라고 하는 게 바로 포스티지가 된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이 기둥에다가 우리 뭐 붙이죠? 기둥에다가 기둥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포스터 붙이잖아. 전봇대 같은 데다가 포스터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바로 포스터. 그죠? 네, 광고 전단지를 우리는 그죠? 포스터라고 부른다. 자, 집주인이 인지를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방값도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숙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짐을 잃어버렸어요. lost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어때요? 잃어버린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여러분, 만약 제 정신이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넋을 잃은, 그죠? 정신이 나간 넋을 잃은. 그래, 이게 여러분 넋을 잃은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이게. 그죠? 넋을 잃은, 그죠? 넋을 잃은, 정신줄 잃은 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 확인하셨고요. 만에 하나 여러분 잃어버린 물품을 다시 찾는 있죠. 분실물 센터, lost and found라고 부른다. lost,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그래서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것을 발견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실물 센터라고 부른다. 분실물 센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잃어버린 대부분의 것은 어떻습니까? most. 이게 여러분 뭐냐면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잃어버린 대부분의 것은 어떻습니까? 네. 뭐니 해도 내가 건망증 때문에 이렇게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ost가 대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뭘 붙이게 되면 AL을 딱 붙이게 되면 almost는 거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무슨 말입니까? 이 all이 모든이 했어요. 자, 모든, 대부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모든이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부라는 말은 거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almost가 거의라는 뜻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ghost라는 단어를 보십니다. ghost. 자, 여러분, 넋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주 그 심신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게 뭐냐면 ghost라고 하는 집주인의 뭡니까? 유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호스트에 G를 붙여가지고 G는 알파벳
지는 한 글자음의 기억이기 때문에 귀신의 기억하고 똑같다. 귀신의 기억. 자, 고스트에다가 뭘 붙입니까? 고스트에다가 ly를 붙여보세요. ly를 붙이면 이거는 형용사가 돼서 뭡니까? 유령 같은, 귀신 같은 이런 말이에요. 그죠? 유령의 귀신 같은 발음 한번 해보세요. ghostly. 네, ghostly. 유령의 귀신 같은 그랬어요. 자, 하천한비 영단어에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해서 칠판 한 번을 썼다 지우면서 우리가 최소한 몇 개의 단어를 외운다? 반드시 20개의 단어는 아닐지라도 10개의 단어만 외우면 이 칠판을 100번 썼다 지우면 1000단어를 암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총 10년 동안에 외워야 되는 영어 단어의 숫자가 필수 단어가 5000개의 단어라면 하루에 1000단어씩 월, 화, 수, 목, 금 5일이면 여러분이 10년 세월을 마스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5일 만에 10년 동안에 외우는 것을 다 한꺼번에 정복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2개월에 책 5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배워야 할 걸 2개월 만에 마스터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생각의 속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깊이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라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가장 영어다운 방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영어 단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영어와 한국어와 한자와의 상관관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12강의 예문을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명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영어 단어의 생명력은 문장 속에 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12번째 호스트의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act as host, 주인으로서 행동하다, 주인 노릇을 하다 이런 말이고요. 호스테스의 예문을 보십니다. The host and hostess circulated among their guests.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이 circulated, 돌아다녔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자, 호스티지의 예문이죠. Police rescued the hostages. 경찰이 인질들을 rescued, 구출해냈습니다. Post, hold an important post. 중요한 자리, 중요한 지위라고 말할 때 포스트를 쓰는데요. 주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postpone의 예문이죠. It won't hurt to postpone the meeting. 자, 여러분 it가 가주어고요. to postpone, to 부정사 진주어인데 회의를 postpone, 연기해도 will not의 줄임말이 won't죠. won't, 문제될 것은 없다.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경입니다. postage, 우편요금, 유송료라는 뜻인데 What was the postage on that parcel? 그 소포의 포스티지가
얼마나 되죠? 포스트지가 우편이니까 우편 요금이 얼마였습니까? 라는 표현이었고요. 포스터입니다. recruiting 포스터? 리크루팅이라는 말이 이제 직원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직원 모집 포스터다. 그 다음에 lost 또는 lost. goods delayed or lost in transit. 여러분 transit. 운송 과정을 말하는데 운송 과정에서 delay 되거나 or 혹은 lost 분실되는 goods 물품들 그 말입니다. lost and found.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I'm looking for the lost and found. 제가 분실물 센터를 찾고 있는데요. 이런 예문이고요. Most operations are successful. 대부분의 operation 수술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제 작전이라는 뜻도 되지만 수술이 대부분의 수술은 are successful 성공적입니다. Almost 예문입니다. She fell asleep.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Almost at once 즉시. 그런데 그 앞에 almost가 있기 때문에 almost at once 거의 즉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ghost. Do you believe in ghost? 당신은 ghost,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계십니까? 유령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believe하고 believe in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고요. 마지막 예문을 먼저 보십니다. A ghostly figure, 유령 같은, 귀신 같은 그런 figure, 모습이 appeared on the stage, 무대 위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그래머, 영문법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 뒤에 believe you, I believe you 하게 되면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you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I believe in God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 God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오게 되면 전치사 in을 붙여준다. you는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치사 in을 붙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똑같이 믿다가 똑같이 believe이지만 전치사 in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어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영문법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13강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